네, 가수 하림과 함께하는 토크 콘서트 우리는 덜 외로울 수 있을까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전새벽입니다. 지체할 거 없이 오늘 게스트를 바로 소개해 올리고 싶은데요.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시는 싱어송라이터 하림님 오늘 무대에 함께하셨습니다. 박수를 맞이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가수 하림입니다. 네. 많이 오셨네. 잠깐 체크하는 사이에. 네, 반갑습니다. 역시 연예인이 와주니까 든든하죠. 엄청 추웠는데 조금 풀려서 오늘 오시는데 덜 힘드시지 않으셨을까 싶은데요. 제가 미리 와서 오늘 관객들이 미리 써주신 이 질문에 대한 답변들을 보다가 마음이 많이 울컥했습니다. 오늘 주제가 외로움이기도 해서 그렇겠지만 다들 이렇게 진솔하게 한마디씩 써주셨는데 짧은 답변들이지만 그걸 모아서 읽는데 되게 울컥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오늘 힐링 받고 가고 싶은데 역시 힐링에는 노래만한 게 없을 것 같아가지고 우리 가수를 게스트로 모신 김에 바로 노래 좀 청해 듣고 몸 좀 풀고 시작할게요. 네. 첫 곡으로 사랑이 다른 사람으로 잊혀지네 들려드리겠습니다. 언젠가 마주칠 거란 생각은 했어. 한눈에 그냥 알아봤어. 변한 것 같아도 변한 게 없는 너. 가끔 서운하니 예전 그 마음 사라졌단 게 예전 뜨겁던 약속 버린 게 무색해진대도 자연스러운 일이야. 그만 미안해하자. 다 지난 일인데 누가 누굴 아프게 했건 가끔 속절없이 날 울린 그 노래로 남은 너. 잠신 걸 믿었어. 잠 못 이뤄 뒤척일 때도 어느덧 내 손을 잡아준 좋은 사람 생기더라.
이대로 우리는 좋아 보여 후회는 없는 걸 그 웃음을 믿어봐 먼 훗날 또 다시 이렇게 마주칠 수 있을까 그때도 알아볼 수 있을까 라라라라라라 이대로 좋아 보여 이대로 흘러가 네가 알던 나는 이젠 나도 몰라 감사합니다. 확실히 노래의 힘은 대단한 것 같습니다. 오늘 행사에 대해서 제가 짧게 먼저 알려드릴게요. 오늘은 그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지역문화진흥원과 수상한 협동조합이 주관하는 사업인데요. 사업명은 2023 연결사회 지역거점 프로그램 개발 운영 사업. 언제나 이 사람들이 하는 행사명들은 어렵죠. 지역문화자원을 연결해서 지역사회 내 외로움을 대응할 수 있는 안전망을 만드는 사업의 일환으로 오늘 토크 콘서트는 그중에 인문학 강좌의 한 꼭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수상한 협동조합은 이 수행기관 중에 유일하게 민간기관이고요. 지금 전국의 5개의 거점에서 시범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여러분들과 오늘 이렇게 만날 수 있어서 대단히 기쁩니다. 저희가 오늘 주제의 외로움에 대해서 사전에 관객들한테 좀 질문을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 하림 선생님하고도 미리 만나서 우리 외로움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할까 얘기를 나눴었는데요. 그렇죠. 관객들이 적어주신 것 중에 인상 깊은 것들이 있어 제가 몇 가지 좀 같이 공유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외로움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였는데 정말 다양한 답변이 있었습니다. 뭐 예를 들면 공기다. 우리 주변에 늘 있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내가 못 느끼는 거다라고 말씀하신 분도 있었어요. 그리고 굉장히 인상 깊은 답변이 외로움은 각질이다라고 달아주신 분이 아주 재치 있는 말씀인 것 같아요. 겨울 바다가 생각납니다. 공허합니다. 내 안에 쓸쓸합니다. 심심함입니다. 이런 답변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 이 답변을 제가 적어주신 분한테 직접 소개해달라고 부탁하고 싶어요. 혹시 김민지님 오셨나요? 아 오셨군요. 우리 마이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제작진이 사전에 그 답변 몇 가지를 추려서 요 앞에 계십니다. 여기 앞에 있어. 여기 제일 앞줄에. 제일 앞줄에서 같이 노래하는 걸 정말 뚫어져라 보시는데, 예, 뭔가 보통 이 노래할 때 예. 김민지님은 본인이 활약할 걸 아시고 앞줄에 앉아주신 느낌이 좀 왔어요. 네. 민지님이 그 외로움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에 답변 달아주신 게 인상 깊은데 우리 다 같이 한번 들려주시겠어요? 굉장히 길게 쓰셨더라고요. 다른 분들은 보통 한 줄인데, 네 말씀 좀 마이크 켜고, 네 마이크 켜져 있을 거예요. 네. 네. 좀 쑥스럽네요.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가수가 라디오에서 이런 말을 했었는데요. 이제 외로움과 괴로움은 기억 하나 차이래요. 그래서 글자로도 기억 하나 차이고 내가 어떻게 기억하느냐의 차이이기도 하다고 그리고 그 차이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도 참 중요한 것 같다고요. 그래서 외로움과 괴로움이 닮은 것 같아도 닮지 않은 구석이 있으니까 이제 그 가수분도 그런 생각과 말을 한 것 같다고 그때 저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저도 외로우면 괴롭기도 했고 괴로우면 외롭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돌이켜 봤을 때 스스로 돌볼 수 있는 에너지가 많이 떨어졌을 때 그 감정들을 느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에너지가 떨어졌을 때 스스로 돌볼 수 있는 맞죠? 예. 저는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돌봄이라는 키워드가 되게 많이 와닿는 것 같고 그러게요. 우리 하림 선생님은 평소에 또 발라드 싱어송라이터로서 외로움에 또 일가견이 있으실 텐데 뭐라고 생각하고 계신지. 뭐 제가 외로움에 파묻혀서 살 거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고요. 결혼도 했고, 예, 그리고
결혼해도 외로울 수 있죠. 어쨌거나. 근데 그 음악가들이 좀 뭔가 외로운 시간을 많이 보내기는 하죠. 왜냐하면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는 게 저희 직업이거든요. 고민해서 노래를 만들고 뭐 작가들도 마찬가지죠. 세혁 작가님도 마찬가지고 남들이 안 하는 생각을 애써 하잖아요. 안 외로우면 큰일 나죠. 그죠? 소재가 떨어지니까. 그렇죠. 그래서 일부러 그 들어가 있는데 오히려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좀 오래 해서 그런지 평상시에는 외로움을 잘 못 느끼는 것 같아요. 많이 고민하면 오히려 극복이라고까지는 안 하더라도 대충 실체를 아는 것 같아서 그냥 나가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해결하기도 하고 뭐 해결 방법이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네. 우리 관객들은 오늘 20, 30대도 있고 40, 50대도 있고 연령대가 다양한데 다양해요. 기혼도 계실 거고 미혼도 계실 텐데 그래요. 방금 결혼 얘기를 하셔가지고 네. 결혼은 확실히 외로움에 도움이 됩니까? 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 된다고 이거를 생각해요. 여쭤보는 이유가 네. 정말 많은 사람이 저한테 물어봐요. 네. 결혼하고 외로움이 덜해졌냐고. 그 사람 차이인 것 같기는 해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는 거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근데 그 저는 평생 제가 결혼 안 할 줄 알았어요. 네. 저 여러분들 잘 뭐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겠지만 주로 여행하면서 많이 지냈고 음악을 만들고 그런 사람들이 결혼이 어울리지 않다라고 자기 자신의 이기적으로 좀 살고 원하는 걸 해야 되고 근데 그러면서 결혼을 나는 뭐 안 어울려 안 할 거야라고 했는데 그게 어느 순간 생각이 확 바뀌는 때가 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나만 위해서 하는 거고 그래도 누군가가 옆에 있으면은 좀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고 그리고 가만 보니까 제가 결혼 얘기를 마무리 짓자면 결혼 안 할 때는 결혼을 해서 힘든 사람들만 봤어요. 선택적 정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힘든 사람들만 보고 그리고 결혼해서 좋은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지금은 좋겠지 뭐 이런 식으로 제가 넘어갔던 것 같아요. 근데 가만 보니까 제가 그렇게 판단해서 나눴던 거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노력했냐면 좋은 사람들만 봤어요. 노력하고 몇 달 노력하니까 좀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때그때 다릅니다. 저 여기서 또 하나 굉장히 인상 깊고 마음 아팠던 댓글이 있었어요. 외로움은 뭐라고 생각하냐고 여쭤봤더니 외로움은 병이라고 생각하는데 혼자라고 생각되는 시간이 많아지면 정말로 몸이 아파온대요. 근데 저도 외로움에 관한 글을 쓰면서 오늘 이 자리에 사회를 보게 됐지만 정말 공감하는 답변입니다. 몸이 정말 맞습니다. 실제로 아프다라고 느껴져요. 맞아요. 예. 그래서 외로움이 여기서 보면 이제 기본값이다라고 많이들 생각하고 계신 것 같아서 그게 특히 마음이 아팠어요. 그렇네요. 예.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사실 그렇지 않다라는 거거든요. 맞아요. 외로움이 예. 기본값이면 안 되고 그걸 벗어나야 된다라는 게 오늘의 취지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저희 잘못이 있는 것 같아요. 가수들이 다 외로움은 우리는 어쩌면 다 외로운 사람들 뭐 이런 노래도 있고 우린 다 외로운 거야라고 자꾸 얘기를 하니까 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같은데 인간적으로 외로움은 벗어나야 되는 존재는 맞는 것 같아요. 네, 네. 그거를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네. 생각이 있고. 하림 선생님은 외로울 때 주로 뭘 하십니까? 저요. 네. 주로 이제 가장 좋은 해결책은 밖에 나가는 거였던 것 같아요. 누군가를 용기 내서 만나는 거 그런 거고 보통 술을 마시죠 집에서는. 네. 그 넷플릭스 같은 거 보고. 드시지 않을까 저도 생각했는데 오늘 답변을 보니까 의외로 술 얘기는 적고 네. 공통된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외로울 때 무엇을 하시나요? 여러분들도 궁금하실 것 같아요. 제일 많은 게 당연히 누구든 만난다. 두 번째는 뭐든 한다예요. 뭐든 한다. 그건 이제 사람을 안 만나고 혼자서 뭐 영화를 본다, 뜨개질을 한다, 뭐 맥주를 여기 술이 있네요. 저 약간 정정할게요. 외로워서 마시는 게 아니고 네. 밋밋해서 마시는 것 같아요. 뭐 이유는 갖다 붙이긴 나름이지만 결론은 술을 마신다. 그리고 제가 조금 주목했던 게 많은 사람들이 글을 쓰시네요. 그거 해결됩니다. 네. 네. 저는 글 쓰는 사람으로서 이런 시도를 굉장히 높게 삽니다. 항상. 일기 써요. 일기. 네. 외로움뿐만 아니라 네. 많은 감정의 고민들이 글쓰기로 해결된다. 맞아요. 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네. 글쓰기가 쉽지가 않죠. 술 마시는 게 쉽죠. 근데 네. 저는 어렸을 때 일기를 잘 쓰는 학생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랑 비슷한 어떤 얘기를 어디서 든 거 듣고 일기를 쓰기 시작했어요. 근 10년 전, 10몇 년 전부터. 근데 1년에 한 2번 쓸 때도 있고요. 이만한 노트가 아직까지 근데
희한한 게 저도 그거를 계속 여기저기 이렇게 눈에 잘 보이는 데 놔두고 여행 갈 때 챙겨가고 이러면서 이걸 왜 챙겨가지라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나중에 되면 그냥 당연히 챙겨가야 되는 게 되기도 하는데 중요한 건 내 머릿속에서 생각이 한 100개 있잖아요. 근데 손끝으로 나오는 글로 나오는 생각, 그냥 일기에 나오는 생각은 한두 개로 이제 좁혀지게 되거든요. 나도 모르게. 대부분 그게 맞을 때가 많고 얘기를 하고 나면 또 후련해져요. 나중에 보게 되면 볼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일기 쓰기를 굉장히 추천합니다. 네. 저도 찬성입니다. 글쓰기 항상 찬성인데 우리 선생님처럼 1년에 2번 쓰실 때는 안 쓴다고 보통 아, 그렇지. 하죠. 그렇지. 근데 저는 그거라도 좀 쓰라고 보고 그거라도. 네, 그거라도 쓰고 그리고 잘 쓰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자기만의 방식으로 그 보통 SNS에 글 쓸 때 잘 써야 되잖아요. 다들 그렇죠. 그렇게 쓰면 안 돼요. 그냥 공개 정말 안 하는 글쓰기는 좋은 것 같아요. 네, 항상. 너무 좋다고 추천드립니다. 공개될 필요 없다. 잘 쓸 필요 없다. 네네. 그리고 외로움을 느낄 때 뭐 하느냐와 별개로 왜 언제 외로움을 느끼냐라는 질문에 너무 가장 많은 답변이 혼자 있을 때예요. 근데 아까 우리 잠깐 결혼 얘기를 좀 우스갯소리 같이 했지만 같이 있어도 외롭다. 이게 문제겠죠. 그죠? 지금 와이프분 안 오셨죠? 여기? 오늘 원래 저는 와 있습니다. 오늘 항상 하는지 모릅니다. 어디 갔는지 모르면. 네. 그러니까 문제는 애써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든 싫든 집단에 소속돼 있잖아요. 학교, 직장, 지역 커뮤니티, 가족, 친척, 아파트, 반상회 뭐 어딘가에 소속돼 있는데 문제는 만나도 외롭다. 외로워요.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외로워요. 예. 언제 외로움을 느끼냐에 제가 또 하나 인상 깊은 글이 있어서 나눔을 하고 싶은데요. 혹시 김하늘님 와 계신가요? 네, 그러면 제가 실례 안 되면은 마이크를 드리고 언제 외로움을 느끼냐를 굉장히 무거운 얘기를 써주셨는데 아마 혼자 사시는 분들 다 생각해 보셨던 내용일 것 같습니다. 네. 우리 하늘님한테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네, 제가 이제 외로움을 느끼는 순간, 그러니까 가장 최근에 이제 외로움을 느꼈던 순간에 대해서 적어드렸는데요. 이제 저는 1인 가구인데 혹시라도 내가 다음 날 아침에 눈을 뜨지 못했을 때 누가 나를 맨 처음에 발견해주지라는 생각을 하면은 이게 딱 부모님이다, 뭐 누구다라는 사람이 이제 특정되지가 않잖아요. 예, 그럴 때 내가 좀 외롭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마 이런 생각들 안 해볼 수 없죠. 혼자 살 때. 안 해볼 수 없죠. 같이 살아도 하는데요. 같이 살아도 사이가 많이 안 좋으시네요. 아니, 그게 아니고 같이 살아도 그거는 근데 할 수 있는 생각인 것 같아요. 네. 예. 겁나죠. 결혼을 해야 되는 건가, 룸메이트가 필요한 건가, 아니면 뭐 주기적으로 생사를 확인해 줄 사람이 필요한 건가.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결론은 겁이 난다. 우리가 혼자 살아가는 건 항상 겁이 난다라는 것이고. 예, 그런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보통 그런 고민들을 하시는 분들은 다른 쪽에도 고민이 좀 많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저도 고민이 많은 편이거든요. 오죽하면 뭐 머리가 죄송합니다. 옛날 스타일 유머신데 네.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간에 고민이 많은 편인데 오늘 아침에도 제가 얘기했어요. 아내랑 밥 먹고 오다가 근데 앞서서 고민하지 않으려고 이 말을 제가 내뱉고 자꾸 말로 내뱉어야 되는데 굉장히 앞서 고민하시는 거죠. 죽었을 때 누가 나를 발견할까. 근데 충분히 많이 할 수 있는 생각인 것 같아요. 요즘 같은 세상에서는. 근데 그러면서 저는 이제 이런 많은 고민들 사이에서 한 가지 좀 부러운 순간들이 있어요. 주변에 친구 관계가 좀 돈독한 사람이 많은 친구들 있잖아요. 저 그런 친구들이 부럽더라고요. 작가님은 주변에 친구가 돈독한 사람들이 많나요? 네, 저는 MBTI가 2로 시작해가지고 주변에 좀 그런 모임 안에서 개구쟁이 역할을 하는 편. 그렇구나. 네. 지금도 벌써 조금만 브레이크가 풀리면 벌써 시작하려고 시동을 거시는 것 같은데 네. 일단 우아하게 해주시고요. 자 아무튼 네. 뭐 그런 것 같아요. 부러워요. 네. 관객 이야기를 좀 나눈 김에 한 분 더 선정했어요. 그 외로움을 느낄 때 무엇을 하시냐에 대한 답변 중에 고수민님 와 계신가요? 오늘 못 오셨나요? 그러면 제가 대신 읽어드리겠습니다. 수민님 뭐라고 답변해 주셨냐면 카톡도 하고 당연히 소개팅으로 좋은 인연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어플을 통해서 사람들을 만나보고 그런 소셜 어플을 통해서 모임까지 가본대요. 그러니까 굉장히 적극적이네요. 사람을 만나려고 네. 노력하는 거죠. 네. 근데 대부분 아실 거예요. 그렇게 만났을 때 즐거운 보장이 있어? 아닐 확률이 높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이렇게 한다라는 게 너무 간절한 마음 아닌가. 근데 사실 누구나 그렇잖아요. 간절하게 만나죠. 이해받고 싶고 내 정서를 공유하고 내 존재를 확인받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된다. 이렇게 초연결 사회인데도 안 된다. 사실 그 우리가 인간관계가 좀 부질없다라고 생각을 할 때가 가끔 있어요. 특히 친구들 만나고. 근데 그 제가 읽은 어디 책에서 그러는데 그 부질없는 게 진짜 인간관계가 부질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웬만한 관계로는 우리가 잘 채워지지가 않는데요. 그래서 아까 이렇게 뭐 소셜 미디어로 사람을 만나고 모임을 갔을 때 같은 공통 관심사로 사람을 만날 수 있고 취미로 만날 수 있고 뭘로 다 만날 수 있거든요. 근데 사실 중요한 건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만난 사람들은 대부분 부질없음을 느끼는데 사실 일조를 하게 되죠. 근데 그 단계를 넘어서는 순간 진짜 관계는 시작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좋은 사람도 만나야 되고 나도 좋은 사람이 돼야 되고 여하튼 쉬운 일이 아니라서 우리가 그만큼 더 부질없음을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네. 아까 우리 나왔던 대화 그 단어들을 종합해 보면 돌봄이란 얘기도 있었고, 그러니까 남을 만나서 내가 관계를 건강하게 맺으려면 내가 나를 돌볼 에너지가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고, 만나면 차 한 잔 사 먹고 밥 한 끼 먹는데 돈도 있어야 되고, 뭐 이제 요소가 너무 많은 거죠. 관계 맺기에 필요한 요소가 많다. 그래서 참 쉽지 않은 일인데 오늘 선정한 그 관객 사연은 요 정도 소개했고 그분들은 이제 나가실 때 선물이 있다고 하니까 진행 스텝에게 말씀해 주시고요. 네. 하림 선생님하고 본격적으로 얘기하기 전에 한 번 더 몸풀기로 노래를 더 아, 뭐 아니 몸은 아까 푼 것 같고 지금 보니까 다들 뜨거워진 것 같은데 이걸 식혀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노래로 식혀드릴게요. 제가 부르는 외로움에 대한 노래 중에 두 곡이 있습니다. 한 곡은 위로라는 노래고 또 한 곡은 위로의 말은 누가 해주나요. 약간 두 개 제목이 대충 의도하는 바가 다르죠. 그래서 지금 두 노래를 앞에 놓고 있는데 위로라는 노래는 많은 분들이 이제 아실 거니까 앨범도 발표돼 있고 그래서 여기서는 잘 듣기 힘든 노래 위로의 말은 누가 해주나요? 라는 노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이기 때문에 예, 한번 해볼게요. 왜 나만 외로워 왜 나만 힘들어 어떤 이유인지 난 모르겠어 왜 나만 미워해 왜 나만 괴롭혀 모두 다 내 탓인 것만 같아 좋은 생각만 하래 저 하늘을 보래 그런 게 지금 다 뭐란 말인지 세상에 나만 힘든 것 같아 우스꽝스런 TV 속 세상 모두 잘 먹고 잘 놀러 다니고 뉴스를 보면 모두 무서운 말들 위로의 말은 누가 해주나요 다른 이들의 사진을 보며 나만 불행하다 생각하는 거 그런 거 바보 같은 일이야 하지만 가끔 괜찮을 때는 고개를 드는 한 아이가 있어 손을 잡고 일으켜보면 내 손을 잡은 나의 어린 날 세상이라는 골짜기에서 무언가를 찾는 모험가처럼 두려움 없이
의심도 없이 좋은 사람들만 믿고 따라가 매일 조금씩 달이 차오르듯이 온통 상처뿐인 너의 마음도 조금씩 차오르게 될 거야. 이렇게 너무 힘이 들 때는 모든 것을 다 놓아버리고 멀리 도망치고 싶어도 내 손을 놓지 않는 사람들 세상이라는 골짜기에서 무언가를 찾는 모험가처럼 두려움 없이 아무 의심도 없이 좋은 사람들만 믿고 따라가 매일 조금씩 달이 차오르듯이 온통 상처뿐인 너의 마음도 조금씩 차오르게 될 거야. 온통 상처뿐인 너의 마음도 조금씩 차오르게 될 거야. 좀 전까지 이야기했던 얘기가 네. 이 노래에 좀 들어있지 않나라고 네. 생각해서 이 노래를 골라서 불러드렸습니다. 위로의 말은 누가 해주나요?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우리가 타겟팅하는 우리가 좀 집중적으로 다가갔으면 하는 관객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일 때문에 이주한 이 상태인 사람들. 예를 들면 뭐 직업 때문에 서울로 올라와 있다든지 하는 사람들이 주요 타겟이에요.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일 때문에 자기 원래 살던 데를 떠나고 가족과 원래 친구들을 떠나 있으면 당연히 외로운데 외롭죠. 일 때문에 더 외로울 때도 있다라고 보여져요. 일과 외로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일단 일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뭐 우리가 대부분 직업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직업이 아닌 일도 있습니다. 뭐 봉사 뭐. 근데 일단은 직업이라고 봤을 때 직업은 냉정하게 해서 돈을 버는 일이거든요. 생계를 위해서. 예. 그렇기 때문에 목적은 돈이죠. 나도 벌고 그리고 남의 돈을 가져가고 이런 거기 때문에 그 안에 목적이 돈인 사이에서는 인간관계는 만들어지기는 어렵다고 저는 봅니다. 예. 그래서 직장에서 말이 좋아 직장 동료고 그 상사고 뭐 하지 결국에는 우리는 다 가족이라고 하지만 우리 가족은 집에 있거든요. 그 사실 어떻게 보면 약간 우리 스스로를 속이면서 위안하는 게 일터라고 저는 봅니다. 예. 그래서 외롭죠. 일터의 특징은 일단은 그 사람들과 기본적인 어떤 정서적인 공유나 이런 게 없는 상태에서 만나 있고 필요에 의해서 잘 지내야 된다라는 거. 그게 무언으로 굉장히 압박으로 다가오죠. 근데 아닌 척하는 게 더 외로운 거예요. 아닌 척하고 집에 와서 되게 허탈하고 피곤하잖아. 그 사람들과 어울림이라고 에너지를 썼기 때문이죠. 그렇지. 힘들죠. 근데 직업 따라 조금씩 다를 것 같기도 한데 또 저희가 미리 얘기를 해보니까 네. 모든 직업이 비슷하구나라는 걸 느꼈었어요. 예를 들면 하림 선생님께 제가 미리 이렇게 여쭤봤습니다. 예술가니까 외로움 앞에서 의연하지 않냐? 그랬더니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모든 음악가는 현대의 음악가는 팝스타가 되고자 하는 욕구랑 싸워야 된다. 그게 외롭다. 이러셨는데 그 얘기가 뭔지 좀. 우리가 술 마시면서 한 얘기를 다 써주셨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확하게 저도 사실 이런 고민을 많이 하죠. 근데 중요한 거는 예술가는 이제 아닌 척하는 게 더 어렵다는 거예요. 예술의 가치는 뭡니까? 사람들한테 위로를 전하고 세상에서 어떤 새로운 생각들을 만들어서 뭔가 세상에 이롭게 하는 게 예술의 가치인데
그게 이제 산업 안으로 들어오면서 예술가들 이외의 모든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이윤을 창출해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음악 시장이고 미술 시장이고 역시나 문학 시장이라고 봅니다. 아무리 좋은 글을 써도 안 팔리면 내쳐지는 세상이고 아무리 내가 좋은 메시지로 음악을 만들어도 뜨지 않으면 들을 기회가 없는 그렇게 만들어진 것에는 여러 가지 어쩔 수 없는 시대적인 흐름이 따라 있어요. 예를 들면 에디슨이 추궁기를 발명했다든지 스티브 잡스가 휴대폰을 만들었다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모든 예술은 집중적으로 하나의 어떤 목적을 띠게 돼 있는데 그것은 뜬다. 영향력을 갖게 된다. 이게 이렇게 제 입으로 나오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인정하면 제가 무너지기 때문이죠. 근데 받아들이고 나면 마음이 편합니다. 그렇고 나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게 이제 모든 예술가의 숙제인 것 같고 그래서 만약에 이게 일이라고 생각하고 직업이라고 생각했을 때 직업은 이윤을 창출하는 것이라고 딱 제가 선언을 함과 동시에 이것은 굉장히 마음이 클리어해지는데 예술가들은 그 예술가가 여보세요? 아 예술가가 무슨 돈을 그렇게 바라느냐고요? 아 그러네요. 네 그냥 그럼 재능 기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놓고 이제 섭섭해하는 경우를 많이 젊은 친구들 보죠. 그러니까 경계가 불분명해요 사실 예술은. 그렇기 때문에 훨씬 확고하게 생각을 해야만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하물며 예술가도 이런데 보통의 어떤 이런 생각을 좀 안 하고 살아도 되는 사람들은 얼마나 더 그러니까 허무할까. 예술가도 이럴지언데 그렇죠. 그냥 일반 직장 대놓고 우리는 수익 창출이 목적입니다라고 하는 데 가서 그 부분으로 일을 하고 있는 그 시간이 얼마나 외로울까. 당연히 저도 매일 겪고 있고요. 네. 지금 얘기를 하니까 우리 하림 선생님 최근에 활동 중인 우사일 프로젝트가 뭔지 잠깐 소개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프로젝트는 그래서 일의 본질이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솔직히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되게 희한한 게 주변 동료들은 네가 회사원도 아닌데 왜 이런 일에 대한 노래를 만들고 왜 네가 일의 본질에 대해서 고민해? 그냥 노래하는 주제에 뭐 어차피 재료비도 안 들잖아. 예를 들면 노래 만들기조차 이렇게 자본주의적으로 아니 접근하는 그러니까 우리들끼리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어차피 우리는 뭐 밥을 안 먹어도 노래를 만들 수 있는 거잖아. 근데 왜 자본주의에 대해서 고민을 하냐면 이제 저는 어차피 그게 사는 사람이고 어쨌거나 그래야 되는 이유는 일단은 제가 일에 대한 생각을 하는 중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저에게 왔는데 예를 들면 월드뮤직을 하다가 이주민 노동자를 만나게 된다거나 그들을 통해서 또 다른 노동에 대한 뭐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이 저에게 작곡을 의뢰했다거나 그게 이제 아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샘물 쓰지 마라라는 노래를 제가 몇 년 전에 만들어서 저도 모르게 막 이슈가 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 제가 이제 여러 일에 관련된 노동에 관련된 자리에 이제 와서 패널로 참여도 하고 노래도 하다가 스스로 학습이 된 거예요. 아, 이 사회에서 일은 뭘까? 그러면서 저 또한 직업이라는 게 뭘까? 직업으로서 예술가라는 게 뭘까? 이런 것들을 매일 밤마다 밋밋하면 술 한잔 하면서 고민을 하고 그러다가 만든 노래가 우리는 이 일의 본질 자체는 연결이지 않을까. 그 연결이라는 건 조금 더 진하게 얘기하면 사랑이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는 모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일을 합니다라는 노래를 몇 달 전에 만들어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 노래는 기본적으로 아빠가 우리 엄마, 딸 혹은 엄마가 뭐 자식이나 남편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일을 함이 이제 원칙이 있고 두 번째는 제가 이렇게 노래를 하는 거, 일을 하는 거 우리 전세백 작가님이 책을 쓰고 사회를 보는 것 그리고 심지어는 밖에 지금 카페에서 누군가 에스프레소 기계에서 내리는 것도 대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대상과의 관계가 어떻게 보면은 뭐 사랑의 불씨일 수도 있다고 보고 이 불씨가 이제 위협을 당하면 에스프레소를 내려주는 기분이 안 좋을 것이며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모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일들의 퀄리티가 낮아지겠죠. 그 얘기를 우리가 어떻게 한번 다뤘었냐면요. 네. 자본주의가 왜 사람을 소외시키냐, 왜 우린 자본주의 시스템 안에서 외롭냐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지금 하림 선생님 얘기처럼 모든 일은 사실 남을 향해 있죠.
커피를 한 잔 내리든 의자를 만들든 어디 갤러리에서 근무를 서든 남을 위해서 하고 있는 행위인데 자본주의는 효율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재능 때문에 어떤 위치에서 일하는지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필연적으로 분업을 하게 돼 있습니다. 내가 예를 들면 의자를 하나 만드는 목수이면 이 의자가 누가 앉을 거다고 가정해서 디자인하고 그 작업하고 배달해주는 그 모든 과정 동안 누군가를 생각하게 돼 있죠. 그래서 사실 일은 본질적으로 남에게 가는 행위인데 자본주의가 그걸 막습니다. 너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해. 그리고 그 외에는 신경 쓰지 마라. 그리고 1시간 동안 더 많은 걸 만들어라. 야. 이게 자본주의의 명령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명확하네요. 보통 아니 지난번이랑 길게 얘기했는데 이걸 짧게 또 정리를 하셔가지고 역시 작가님이 대단하시구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탄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오늘 호흡이 잘 맞죠? 우리? 네네. 좋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그때 중간 결론 냈던 표현이 일을 대하는 태도가 어쩌면 두 가지일지도 모르겠다. 네. 장인하고 상인이 있을 것 같다. 음. 그래서 장인이기로 선택한 사람들은 자기가 돈 없음을 직시해야 됩니다. 반면에 이제 상인이 되기로 한 사람은 자기가 정서가 메말라 간다는 걸 직시를 해야 됩니다. 저 혼자 좀 멋있는 파트를 가져간 거 아니 좋아요. 제가 길게 얘기하는 왜냐하면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빨리 노래도 해야 되고 저는 이제 장인이죠. 왜냐하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지금 노래를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네, 좋아요. 지금 다 흐름대로 가고 있으니까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아니 그래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럼 여기에 오늘 모여가지고 이제 자본주의랑 싸우자고 뭐 머리에 수건 두를 건 아니지 않습니까? 시스템 안에서 우리가 행복한 방법을 찾아야 될 거란 말이죠. 근데 분업을 하고 내가 하는 일이 남에게 어떤 의미인지 모르는데 어떻게 그러면 행복할 수 있느냐? 그래서 우사일 프로젝트를 소개한 건데요. 그러면 우리 일을 왜 하고 있냐?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일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것조차 없을 때는 정말 절박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 친하지 않은 사람들과 이주해서 그냥 우연처럼 만난 그 직장 동료들과 억지로 매너 차리면서 에너지를 쏟아가면서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는데 위에서 시키는 일 해가면서 그 번 돈이 어디로 향하느냐를 좀 설계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말이 길어지니까 표정들이 안 좋으셔가지고 아니요. 우리 우사이를 안 들어볼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이 노래는 그 사실 지금 말씀을 길게 하셨지만 이 긴 얘기들 노래로 담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제 휴대폰에 복잡한 게 쓴 메모 중에서 정말 꼭 필요한 것들만 뽑았더니 이런 가사가 나오더라고요. 들어보시면 아마 많은 분들이 이 가사 사이를 빠져나갈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모두 소중한 사람이고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가족이고 우리는 결국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일을 합니다라는 내용인데요. 한번 제가 불러볼 테니까 마음에 와닿는지 느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다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모두 똑같이 소중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누군가의 가족입니다. 우리는 모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일을 합니다. 내가 일하다 다치면 엄마 가슴 무너지고요. 집에 못 돌아가면은 가족은 어떡합니까? 우리는 모두 다 일을 하는 사람
그냥 들을 때 하고 입을 살짝 열어서 소리를 좀 낼 때 하고 이 감정의 울림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노래 부를 때 마지막은 꼭 한번 이제 해보라고 말씀드리는데 해보니까 어떠세요? 조금 다르죠? 달라요. 예. 우리는 모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일을 합니다였습니다. 제가 요새 가장 좋아하는 노래. 아 진짜요? 네. 여기서 이렇게 사심도 채워갑니다. 아 시키면 다 이게 해야 되는 거구나. 일과 외로움에 대해 잠깐 얘기했는데 그래서 하 선생님 그 결국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외로움을. 그 영화 웰컴 투 동막골이라는 영화 혹시 그 옛날 영화인데 혹시 보신 분 계세요? 거기 보면 그 굉장히 복잡한 영화입니다. 코미디긴 한데 남과 북의 대치와 근데 거기서 그 북한에서 온 그 북한 군인이 그 불악 마을 노인들한테 그 마을이 굉장히 똘똘 뭉쳐서 잘 나가니까 그 지도자 동지 도대체 이 영도력의 그 비결은 뭡니까? 딱 하니까 그 아직 할아버지가 뭐라 그런지 아세요? 아이 뭘 많이 매개이지 끝인 거예요. 그래서 이 외로움의 어떤 해결책은 뭡니까? 라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책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저도 뭐 완전 책을 많이 보는 편은 아닌데 저는 답은 꼭 서점에 가서 찾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고민이 많으면 그냥 지나가다가 큰 서점에 가서 그냥 제목들도 보고 목차들 보면 대부분 30%는 해결이 돼서 나오거든요. 근데 그때 예전에 우연히 본 책이 행복의 기원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목이 말 그대로 우리는 행복이란 무엇인가인데 나중에 그게 얼마나 오래된 베스트셀러인지 몰랐어요. 모르고 그냥 너무 좋네. 이러고 봤는데 거기에 그 책을 봤는데 앞에 굉장히 복잡하게 외로움과 행복과 뭐 인간에 대해서 설명하다 마지막에는 그냥 모여서 밥 먹으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 얘기를 우리 작가님과 좀 얘기했더니 다행히 작가님도 그 책을 보셨고 그래서 뭐 복잡하게 얘기할 거 없겠다. 밖에 나가서 좋아하는 사람과 밥 먹으라고. 예, 그게 전 해결책이라고 일단 말씀드리고 싶네요. 요 얘기를 되게 우스갯소리처럼 해주셨는데 이 책은 만약 이제 토크 콘서트에 온 분들이 그럼 외로움에 관한 책 하나 추천해 주세요라고 했을 때 우리가 동시에 꼽은 책이에요. 서은국 교수의 행복의 기원이라는 책인데 아주 두껍지 않지만 진지하게 인간이 무엇인가를 풀어가는 책입니다. 그래서 진화론부터 시작해서 생명체로서의 인간, 사회 구성원으로서 인간을 아주 심도 있게 파헤치고 결론이 이렇게 납니다. 그래서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좋아하는 사람과 맛있는 걸 먹어야 된다. 근데 그걸 굉장히 과학적으로 써놨어요. 굉장히 의외죠, 결론이. 네. 근데 그 알고 있었던 결론이기 때문에 반가운데 알고 있던 결론까지 한번 다시 가는 과정을 한번 추천해드리고 싶고 밥이 주는 힘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있죠. 밥 네. 사 먹는 것뿐만 아니라 또 요리에서도 힘을 많이 느끼신다고. 네. 그게 제가 그 어디선가 뭐 잡지식을 주워 들으면 좀 실천을 해서 뭐 느끼는 편인데 예전에 영국에서 고든 램지라는 그 요리사 아시죠? 지금 우리나라도 셰프의 붐이 일어가지고 엄청나게 셰프도 인기가 많은데 그 시작이 이제 고든 램지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스타 셰프. 근데 그 배경에 뭐가 있냐면 예전에 영국의 그 사람들의 보험 재정 지출이 엄청났대요. 그 사람들이 아픈 거예요, 자꾸. 특히나 심혈관계 질환으로. 왜냐하면 그 나라가 이제 음식이 맛없기로 유명하고 사 먹기로 유명하고 요리를 안 하기로 유명한 거예요, 엄마들이. 일을 해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그 나라에서 이제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한 게 요리를 하게 하자라는 결론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 결론은 아니에요. 나라에서부터 건강을 지키자고 하면 뭐 돈을 때려 붓거나 뭐 그런 식일 텐데 거기 요리를 하게 하자라는 결론을 해서 결국에는 음식을 하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고 그 결과 효과를 봤다고 하고 그 사이에 나온 게 이제 스타 셰프라고 해요. 방송 속에서 요리 프로를 편성하고. 근데 이제 음식을 하는 게 또 어떠한 효과도 있냐면 동시에 우울한 마음을 치료하는 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진짜 기본적인 원천적인 식재료를 만지고 냉장고에서 꺼내는 것만으로도 인간이 별게 아니거든요. 이렇게 옛날에 사냥했던 그 습성이 있어가지고
식재료를 만지고 하면은 이게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마치 야채 가게에 있는 아줌마가 계속해서 웃으면서 얘기하는 것 똑같이. 그래서 저도 기분이 안 좋을 때 냉장고를 열어서 일단 아침에 뭐든 썰어서 볶는 습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물론 되게 귀찮죠. 귀찮은데 뭐 귀찮을 좀 상쇄하는 뭐 정도로만 요리를 좀 하면 기분이 상당히 나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네. 요리할 때 식재료가 그 우울증에 좋다는 말 되게 공감돼요. 요리를 뭐 엄청 많이 해본 건 아니지만 항상 기분이 좋았어. 그리고 요리는 항상 남을 향해 있죠. 그래서 요리와 밥 먹는 행위가 기본적인 것 같지만 잊어버려서 안 되는 행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1부의 결론은 좋아하는 사람과 마시는 거를 먹으라는. 네. 그 결론을 그 얘기 안 해도 다 알아들으셨을 텐데 네. 그 얘기를 하니까 굉장히 우리가 허튼 소리를 길게 하는 것 같이 돼버렸는데. 네. 네. 이럴 때는 또 노래 한 곡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아 그런가요? 네. 제가 청해 듣고 싶은 노래가 있습니다. 안 해요. 자, 아니, 말씀해 보세요. 어떤 거를 원하세요? 네. 열대야의 뒷모습이라고. 아, 그 노래. 이거는 음원 발표는 안 된 거죠? 네. 네. 제가 음원을 낸 지 너무 오래됐어요. 사실 이 음원을 안 내는 것에 대한 또 강연을 만약에 하기 시작하면 또 한 2시간짜리인데요. 그건 여기서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음악이 그 존재하는 그 순간에 가장 큰 가치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존재하는 순간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여기 오지 않은 사람들은 그 가치를 갖게 하지 않기 위해서 음원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변명 같네요. 자, 그래서 열대야의 뒷모습이라는 노래는 이제 라이브로 많이 요즘 부르고 있는 노래인데 의사일을 하면서 또 만들게 된 노래예요. 이건 좀 슬픈 노래입니다. 제가 이 동네 사는데 그 집 앞에 이제 편의점에 굉장히 더운 여름이었어요. 올 여름 더웠죠. 근데 굉장히 슬픈 건 지금 뭐 몇 달 지났다고 지금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데 한때는 그 더운 여름에 정말 다들 우울했죠. 사람이 너무 많이 죽었기 때문에. 재난으로 죽고 그 기간 동안에 온 국민들이 집단 우울증에 걸릴 정도 너무 심각했어요. 저 역시 그랬고. 근데 그 안에는 그런 어떤 뭔가 그 정말 우리 일반 소시민들을 위한 시스템의 부재도 충분히 있고 그리고 그것들을 그냥 방치하는 어쨌든 큰 권력을 갖고 있는 어떤 뭐 기업이나 어떤 기관이나 이런 것들이 잘못이 틀리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결국에 마트에서 더워서 사람들이 죽거나 그리고 주거가 취약해서 거기서 또 더워서 죽고 모든 것들을 근데 이거를 뭐 그렇다고 남 탓만 할 수 없고 여러 가지 복잡한 신경이 들었는데 실제 편의점 앞에서 이제 그렇게 더운데 힘들게 일을 하고 있는 아르바이트생과 또 역시 더운데 다른 사람의 차를 운전하는 것 같은 뭐 그런 대리운전 기사의 어떤 새벽에 라면을 먹는 모습을 보고 뭔가 이렇게 화가 나는 거죠. 예술가로서 그리고 무력함을 느끼고 그래서 만든 노래가 열대야의 뒷모습이라는 이 노래입니다. 한번 들려드릴 테니까 좀 슬픈 노래지만 들어주십시오. 네. 어깨가 축 늘어진 편의점 조끼 덥고 긴 이 도시에 밤도 늘어져 사람들이 모두 잠들기를 기다리지만 사람들 모두 저마다의 이유로 잠들지 못한다 하네. 비극을 되새김질 하는 나날들 태양
비극들 사람들이 모두 잠들기를 기다리다가 깊은 새벽에 깨어난다. 도시 곳곳에 문 닫은 가게들은 동트기 전 가장 어두운 새벽 일제히 문을 열고 그 비극들을 맞이해 술을 따라주고 가장 좋은 음식들을 내오고 그들을 달래요. 해 뜨기 전 돌려보내주오. 어깨가 축 늘어진 저기 저 청년 집으로 돌아가는 길도 멀어져 누군가는 모두 알아주길 기다리지만 사람들 모두 저마다의 이유로 모른 척 한다고 하네. 도시 곳곳에 문 닫은 가게들은 동트기 전 가장 어두운 새벽 일제히 문을 열고 그 비극들을 맞이해 술을 따라주고 가장 좋은 음식들을 내오고 그들을 달래요. 해 뜨기 전 돌려보내주오. 어깨가 축 늘어진 저기 저 청년 집으로 돌아가는 길도 멀어져 누군가는 모두 알아주길 기다리지만 사람들 모두 저마다의 이유로 모른 척 한다고 하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계속 이야기 이어나갈 텐데요.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외로움이 그냥 내가 감수성이 예민해서 혹은 지금 당장 대화를 할 사람이 없어서만 일어나는 건 아닐 것 같아요. 과거에 갖고 있던 상처 때문에 외로운 경험도 있고 하여튼 그런 안 좋은 기억들이 자꾸 우리를 괴롭히곤 하는데 그런 문제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또 하린 선생님이랑 이야기 나눠보고 싶어요. 네. 그쵸. 지금은 좀 괜찮은데 예전에 어렸을 때 상처나 뭐 친구에게 배신당했던 기억 혹은 뭐 자다가 벌떡벌떡 깨어나게 되는 이불킥하게 되는 순간들이 있죠. 뭐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심각하게 얘기하면 트라우마라고 하는데 저도 트라우마 겪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뭐였냐면 바로 이 음악에 대한 트라우마인데 최근에 정말 저는 음악하는 행위가 너무 편했어요. 어렸을 때. 그래서 누가 떨리냐 그러면 왜 떨려? 막 그랬는데 어느 순간 이제 무대 공포증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게 이제 뭐였냐면 그 여러분들 아주 좋아하셨던 비긴 어게인 하면서 그게 카메라가 굉장히 많거든요. 사실 지금 지났으니까 편하게 얘기하는데 그때는 사람들이 모두 다 하고 싶어하는 일인데 나는 그걸 하면서 왜 이런 상황이 됐을까? 물론 그것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때가 이제 한창 코로나 시기였는데 지금같이 여러분께 노래를 해드릴 수 없는 상황이고 주로 제가 노래를 하고 있으면 카메라가 빨간불이 여기 하나 딱 있어요. 그 상태로 노래를 한 2년을 했죠. 관객이 없으니까 대상이 없고 뭐 하여튼 기분이 안 나잖아요. 그러면서 노래를 못하게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단순히 좀 떨려서 못한다는 게 아니라 신체적으로 변화가 와요. 이렇게 손이 떨린다거나 여러분들 떨려서 심하게 긴장해서 나오는 그런 상태인데 그게 이제 무대에서는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아니면 쓰러질 것 같다거나 막 의자를 잡고 서 있거나. 그래서 여러분들 노래할 때 마이크 스탠드 잡고 있는 사람들 있죠. 그 사실 길에 있는 거거든요. 우리끼리 아만 아는 그런 비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쨌거나 그래서 근데 그거를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왜 그랬냐 봤더니 뭐 소통의 부재도 있고 그 비기너인 같은 경우는 준비되지 않는 상태에서 노래를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낯선 환경에서 실수도 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그 실수에 대한 두려움이 트라우마로 남아서 신체적인 변화가 오기 시작을 하고 그래서 정신과에 갔습니다. 상담을 받았더니 뭐 약도 주고 트라우마다 뭐 이러면서 얘기를 했는데 그거를 이제 제 스스로 사실 뭐 치료를 다 했어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위기가 닥치면 어디 간다 그랬죠? 서점에 간다 그랬죠. 일단 서점에 가서 요 가까운 뭐 저기 어딥니까? 저기 가산에 있는 영풍문고도 가고 광화문에 있는 서점도 가고 일단 트라우마와 뭐 이런 공포와 이런 공황에 대한 책들을 막 정신없이 막 보면서 대부분 이게 신체적인 문제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심장 박동 그로 인한 호르몬 과다 분비 뭐 여러 가지. 그래서 근데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있잖아요. 뭐 이런 말이나 처음에는 두려움을 눈앞에 펼쳐 놓은 다음에 색깔을 흑백으로 바꿔서 접어서 멀리 보내라. 무슨 말? 물론 그 효과 본 사람이 있겠죠. 저는 그러다가 접어서 반으로 에이씨 뭐야. 그래서 서점에 갔는데 거기는 이제 과학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놨더라. 그래서 이제 일단은 근육량을 좀 늘려서 여기서 호르몬을 분비하기 위해서 뛰었죠. 열심히 뛰어서 이제 허벅지와 제 근육이 많이 붙는 하고 자신감 운동을 통해서 회복을 하고 그 다음에 한 게 이제 작은 공연들을 많이 찾아다녔어요. 제가 평상시에는 힘들어서 혹은 귀찮아서 혹은 무슨 공연료가 안 맞아서 뭐 웬만하면 거절했던 공연들을 가서 보통 가수들이 노래를 하면 20분, 뭐 30분, 40분, 1시간, 1시간 반 이렇게 가거든요. 근데 1시간 반이면은 거의 한 며칠 전부터 거의 보양식 먹고 가야 되는 그런 거를 그냥 자청해서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지방에서 정말 한 30명 놓고 1시간 반을 공연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체력도 올라오고 하니까 그걸 끝까지 해낸 거예요. 그리고 나서 물론 그 공연은 망쳐도 크게 저에게 데미지가 없어요. 촬영도 없고. 예, 그러니까 그게 정신과 의사가 한 상담 중에서 자꾸 그 망치면 어떻게 되느냐라고 했더니 제가 마지막 상담 끝에 결론은 그냥 창피하다라고 결론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이렇게 심플한 얘기면 창피하지 않으면 되잖아. 그래서 창피해도 되는 공연을 가서 노래를 했더니 좋은 기억이 생기고 한 번, 또 두 번, 세 번, 네 번 그렇게 해서 안 좋은 기억을 덮을 정도로 계속 덮으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덮었더니 어느 순간 나아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안 좋은 기억으로 생긴 외로움은 이것도 굉장히 심플한데 좋은 기억으로 덮으려는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뭐 그래서 사랑이 다른 사람과 잊혀진 애가 그렇게 명언이지 않을까라 아까 불러드렸죠. 네, 안 좋은 사랑의 기억을 좋은 사랑으로 덮어버리면 다 해결된다는. 그래서 뭐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덮어버려라. 진행자가 따로 필요 없을 정도의 진행력을 가지고 계셔가지고 네네네. 노래까지 연결이 잘 되네요. 네. 지금은 큰 무대에 잘 쓰십니까? 지금은 이제 큰 무대 제가 또 큰 무대에 쓸 일은 많이는 없는 편이에요. 예. 제 동료들은 다 잘 나가지만 아니 대형 가수들이 많이 있지만 저는 언젠가부터 이제 그런 쪽은 아닌데 큰 무대에 최근에 섰던 게 이제 성시경 씨의 콘서트에서 예, 작년 꽤 됐어요. 엄청나게 큰 무대를 섰는데 그때도 괜찮았어요. 그때도 굉장히
쓰러질 것 같았는데, 근데 이제 그 어떤 사람들의 호응과 환대가 그 마음을 가라앉히면 알기 때문에 보통 가수들은 이렇게 지금은 이제 그걸 이어폰 안 끼지만 큰 무대는 인이어 이어폰을 끼거든요. 그러면 아무것도 안 들려요. 소통이 차단된단 말이죠. 이렇게. 근데 이거를 가끔 빼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대에서 잘 보시면 뭐냐면 힘을 얻기 위해서 노래를 딱 끝나고 나서 박수를 드는 거죠. 아마 알고 보시면 저 사람이 지금 뭔가 응원이 필요하구나 할 건데, 저도 이렇게 뺐죠. 뺐더니 수많은 함성이 있었고, 그래서 한 3,500명, 4,00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너무 멀어서 느낌은 안 오지만 그래도 그걸 듣는 순간 또 마음이 차오르고, 그래서 대형 가수들이 제 주변에 좀 있습니다. 뭐 친한 사람 박정현 씨, 성시경 씨를 비롯한 뭐 윤종신 씨도 물론 있고, 그런 대형 가수들은 대부분 두 가지로 나누시는 것 같아요. 자기애와 자존감이 굉장히 가득 찬 상태에서 절대 긴장 잘 안 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은 대형 가수지만 엄청나게 긴장하면서 막 그런 어떤 정신적인 문제로 시달리는 사람들도 사실 있거든요. 약도 먹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의 응원이 보통 가수들을 안 떨게 하는 건 맞는 것 같고, 예, 뭐 그런 게 있죠. 제가 말을 너무 길게 했나요? 사회자가 있는데. 아닙니다. 뭐 박수 한번 보내드리죠. 네네. 지금은 회복했으니까 회복에 대한 응원으로 하겠습니다. 베테랑 가수가 이렇게 무대 공포증 때문에 정신과 상담까지 받았다는 얘기가 의외죠. 네,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다들 힘들구나 싶어서 위안이 되는 측면도 있고, 이렇게까지 다들 힘든가 싶어서 우려스러운 측면도 있고 한데, 저도 그런 비슷한 얘기를 한번 나눔을 해보고 싶은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작가가 꿈이었습니다. 12살 때 이제 글을 쓰는 작가가 되기로 결심을 했는데, 그때 아마 이런 생각을 강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내 나이가 한 24살쯤 되면 전 세계가 주목하는 문학계의 슈퍼스타가 돼 있을 것 같다.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런 생각을 너무너무 강렬하게 가지고 24살이 됐습니다. 근데 24살이 저는 문학계의 슈퍼스타가 아니라 뭘 가져갔냐면 공황장애를 앓기 시작했어요. 그랬어요? 네, 그래서 그 대학교를 잘 못 다니고 이제 집중 치료를 받으러 아주 오랫동안 고생을 했는데, 그 시간을 다 겪고 나서 제 결론은 하나입니다. 그게 왜 왔었을까를 여지껏 고민했어요. 제 결론은 이겁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과 가진 것이 괴리가 너무 클 때 공황장애가 온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렇네. 그래서 저는 그 24살 때부터 지금 벌써 10몇 년이 지나갔는데요. 그 기간 동안 뭘 했냐면 나는 슈퍼스타가 아니다라는 걸 계속 저한테 되뇌었습니다. 지금 와서 이렇게 말하면 굉장히 웃기지만 저 사람 무슨 저런 허황된 생각을 했을까 싶겠지만 저는 굉장히 진지했던 거죠. 슈퍼스타가 될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조금씩 알아가고 있는 거는 남들은 별로 나한테 관심이 없다 이런 것들을 알아가고. 저도 있고요. 슈퍼스타가 아니라는 걸 이제 아주 편안해. 네, 편안해. 그래서 아주 편안해 보이시죠. 요즘에 그죠.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가수들이 대부분 보면 이게 뭐 가수로서 우리 동료들을 어떻게 뭐 동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거 있습니다. 그 어떤 상업적인 성공이라는 게 그 가수의 척도를 다 구분짓지는 않습니다. 예, 굉장히 훌륭한 예술가도 많고 결국에는 예술가로 인정받는 게 훨씬 더 나은 길이라는 우리 모두 알고 있지만 그 과정이 너무 수십 년 동안 길기 때문에 그 안에서 상업적인 성공이 우리의 인생의 성공의 척도를 이제 가늠하게 되죠. 상업적인 성공은 뭐냐면 뭐 체조 경기장에서 공연을 하는가, 차트의 1위를 가는가, 혹은 상위권에 있는가, 뭐 여러 가지, 그리고 방송에 얼마나 노출이 되는가, 뭐 이런 것들인데 그 모든 것에 있으면 저는 사실은 애당초 슈퍼스타가 아니었고, 예. 하지만 무슨 얘기가 되게 나왔죠? 근데 이제 이게 세속이 말하는 성공이라고 그치. 하자면 그 얘기하려고. 예. 사전 미팅 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성시경 씨도 아이유를 부러워하더라. 맞아요. 그러니까 네, 이제 경쟁은 끝이 없다라는 것이고. 예. 그 술자리에서 그런 얘기 합니다. 아이씨, 나도 아이유가 부러워 말하면서. 근데 부러움이라는 거는 사실 결국에는 성공이 돈과 연결이 된다면 돈이 만약에 우리의 주거나 어떤 환경과 연결되면 결국 그거거든요. 그럼 그 다음은 뭘까?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극한의 행복을 느낄 것인가? 라고 하면 우리는 다들 아니지라고 그 답은 알고 있는 거예요.
답은 알고 있는데 왜 그렇게 힘들까를 우리가 스스로 해결해야 되는 각자의 숙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고요. 네. 그게 답을 아는 것 같으면서 또 일상으로 돌아가면 자꾸 놓치는 이유는 일상에서 만나는 접하는 대화들이 대부분 세속의 성공을 말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이런 자리에 모였을 때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또 일상에서는 당장 월급 문제랑 그 얼마를 모으고 있는가를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을 텐데요. 이게 결이 맞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최근에 제가 재밌게 흥미롭게 들은 한 문장이 있었습니다. 누구나 내 미래에 내가 되게 지금보다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별로 환경을 안 바꾸죠. 근데 나는 뭐냐면 내가 제일 자주 만나는 5명의 평균이 나랍니다. 그러니까 돈돈돈 거리는 사람들 주변에서 내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내가 머릿속으로는 안단 말이에요. 돈이나 숫자로 대변되는 모든 게 최우선이 아니라 그 외의 가치가 있다는 걸 알면 그걸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장소에서 하는 행사도 그런 취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죠. 여기 여러분들 여기에서 주식 리딩방 같은 데서 신청을 가실 수도 있었는데 굳이 여기에 외로움에 우리 이게 뭐예요? 우리는 덜 외로울 수 있어요. 이런 말이 어디 있어요, 도대체? 우리는 왜 덜 벌고 살고 있을까? 이런 데를 가셨으면 거기서 끝나고 맥주 마시면서 막 야, 우린 데스 뭐가 오르네 이렇게 하실 텐데 저도 그런 자리 안 가고 그것도 재밌을 것 같은데 한번 해볼까요? 그것도? 아니 옆에서 양쪽에서 한번 해가지고 누구 어느 쪽에 사람이 많이 오나 뭐 이런 저는 그쪽으로 가 있겠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아니 근데 제가 이런 얘기 있어요. 제가 최근에 그 비트코인 한번 막 난리가 났을 때 시절이 있었죠. 그 음악가들 중에서 비트코인으로 쫄딱 망한 사람 몇 명 있어요. 뭐 누군지 말할 수 없는데, 근데 그 후배인데 그 놈이 그 돈을 굉장히 잘 버는 놈이었어요. 뭐 엄청나게 히트 작곡가기도 하고 막 누군지 얘기하면 여러분 알만한 사람이라 가지고. 근데 형님 저 망했어요. 왜? 뭐 돈 비트코인 코인을 어떻게 했어? 얼마? 예를 들면 무슨 뭐 매덕이 뭐 매덕을 10억. 그래서 내가 뒤통수를 팍 때리면서 야 네가 하는 게 코인, 네가 만드는 게 코인인데 이 병 같은 놈아 이러면서. 왜냐하면 그 곡을 쓰는 사람들은 이제 작곡가로 성공하게 되면 성공을 물고 오는 게 있기 때문에 노래를 만들면 그만큼 수입이 보장되죠. 그러면 무에서 유를 창출하는 일을 하는 놈이 다른 사람이 만든 곡을 네가 비싸게 사가지고 지금 띄우겠다고 이 난리를 치고 있으니까 넌 망해서 싸다고 막 똑바로 생각하라는 얘기인데 그게 왜 이 얘기 왜 했죠? 우리가 준비하는 원고의 주제는 경쟁입니다. 아, 네. 경쟁인데 서로 말하려고 경쟁하다 보니까 아니. 예, 그렇지. 원래 여기 킬링 포인트는 여기 써 있네. 시경이도 아이유를 부러워하더라. 거기서부터 본인이 들으면 이것도 뭐 저 본인이 굳이 그런 말 어디서 하고 다니냐고 싫어할 수 있기 때문에 킬링 포인트를 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얘기하고 싶은 건 이런 것 같아요. 뭐요? 수치화되는 것들은 끝이 없다. 계속 부러운 거죠. 수치화되는 거는 우리가 이제 그 사전 인터뷰 때 조회수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면은 하림 씨가 이제 그 작은 무대에서 관객한테 받는 박수랑 유튜브에 쇼츠를 올려서 받는 조회수는 뭐가 다르냐? 박수는 수치화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조회수는 10만이 있는데도 옆집 100만이 너무 부러운 거야. 그렇죠. 그 10만이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게 숫자 논리의 결말이다. 그렇죠. 그리고 굉장히 멋진 말을 하셨는데 이 현장에서는 자꾸 안 해주시는데요. 현장에서는 재밌게 하고 싶어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박수의 가장 큰 특징은 박수 없음이 때로 더 감동이다. 어떤 노래가 끝났을 때 다들 이렇게 얼어붙는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그런 게 있죠. 닭살 돋는 그런 순간. 굉장히 입체적입니다. 박수는 뭐 박수의 길이 그리고 박수의 크기, 뭐 박수가 없음, 뭐 그런 게 있는데 그런 어떤 그 관심과 애정을 표현하는 하트의 숫자는 너무 1차원적이잖아요. 그 정도를 보고 만족하기엔 우리 너무 복잡한 사람들이거든요. 예, 그래서 숫자를 보고 부러워하죠. 가수들도 이렇게 보면 누구나 모든 사람이 그럴 거예요. 근데 그거는 예를 들면 이 방에 앉아 있는 사람이 모두 박수를 치는 것과 3,500명의 장충체육관 박수를 치는 것과는 음악가는 같이 느낍니다. 그게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네. 이 얘기를 원하시는 거죠? 네. 근데 하림 선생님이 아무래도 이제 그 실용음악과 학생들 가르치시면서 나중에 어떻게 해야 돼야 뜹니까? 이런 질문도 많이 받으실 텐데 지금 하려고 하는 얘기들이 성공을 저버리라는 의미는 아닐 텐데요.
그런 얘기는 아니죠. 성공을 학생들이 주로 굉장히 그 절박한 상태라고 생각해요. 사실 여기서도 인디 음악가들이 공연 많이 하는 거 아시죠? 여기 많이 합니다. 음악 전문 공연 지금 약간 그래? 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는데 여기는 공연장입니다. 악기도 보시면 알겠지만 그래서 여기도 한 두어 번 왔는데 뭐 저도 그렇게 인디 음악가 있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예. 저는 좀 다른 건 데뷔를 하고 나서 실패를 하고 다시 이게 로컬로 내려가서 거리 버스킹을 하면서 시간을 보냈던 시절이 있는데 그때 힘들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나는 이게 그냥 스스로 이런 행위가 예술가로서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했었고 왜냐하면 실패하고 유럽에 여행을 가서 본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었고 행복해 보였기 때문에 자 어쨌거나 그런 점이 다르긴 하지만 굉장히 절박한 그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있음에도 행복한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급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성공을 저버리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성공을 한다고 행복할 거라는 기대는 하지 말라고 말하고 싶고 그러면 우리가 성공을 하기 위한 삶이 우리 인간적으로 결론인가? 아니면 행복하게 즐겁게 그냥저냥 잘 사는 것도 괜찮은가라고 하면 대부분 사람들은 답을 알고 있어요. 행복하게 그냥저냥 사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 성공하고 싶지만요. 그러면은 이 안에서 밸런스를 잘 잡아야 되는데 사실 기분 좋게 음악하는 방법은 이런 데 와서 노래하면서 즐겁게 친구들끼리 같이 잘 지내면 웬만한 사람들은 한 20년 이상 노래를 합니다. 제 동료들이 그러고 살고 있고. 하지만 성공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 특히 좀 급하게 했던 사람들은 10년 이내에 그만둬요. 안타깝게도 뭐 싱어게인이라는 프로그램이 계속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 안에는 그런 동료들이 저는 간혹 보입니다. 물론 그 동료들을 나쁘게 생각하고 하는 말은 절대 아니고 안타까운 거는 이제 지금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안 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나 실제로 안 하고 있을 때 뭔가 마음이 쓸쓸해지죠. 음악가로서 도와주고도 싶고 응원도 하고 싶은데 근데 어떻게 하겠어요. 사람 성향은 다 다른데 결론적으로 길게 놓고 보면은 성공을 저버리란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어떤 방식으로 성공할 것인가 저는 오래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엊그저께 지금 옥상달빛이라는 이제 가수들 라디오를 지금 계속 매달 하고 있다가 이제 방송이 끝났죠. 끝나면서 이제 그 소외에 대한 얘기를 계속 음악 나운동 하면서 그 세진 씨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유 이렇게 잔잔바리로 오래 하는 게 좋은데라고 딱 그 말투로 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그래서 오래 하고 있다는 것도 또 다른 성공이 될 수 있으니 그 안에 갈등이 좀 적으면 적을수록 성공했다고 얘기할 수도 있다라고 늘상 얘기를 하죠. 조급하겠지만 학생들이 그들은 또 그걸 바라지 않을 수 있어요. 젊은. 근데 그렇게 얘기는 하고 있고요. 가급적 잘 알려지면 좋다라고도 얘기해요. 음악 시장이라는 게 있고 하지만 음악이라는 게 예를 들면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 같이 뭐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요만큼의 이렇게 음악이라는 게 있으면 보통 우리가 생각하기에 시장 안에서의 음악이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는 뭐 합창단도 있고 뭐 아마추어 오케스트라도 있고 노래방도 있겠지만 근데 실제로 음악이라는 게 이만큼 있으면 음악 시장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은 요만큼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저는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그렇고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대부분 다 임영웅 씨 팬일 것 같고 다 BTS 팬일 것 같고 뉴진스 팬일 것 같지만 실제로 조사를 해보면 한 몇 분 안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음악을 듣는 시간은 그 매체를 통해 접하는 시간보다 대부분 그냥 흘려 듣습니다. 아무리 휴대폰에 음악 어플에 돈 주고 있어도 있잖아요. 그거 듣는 시간은 얼마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런 게 다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음악의 전부를 너가 방송에 나가서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말아라라는 얘기를 하면 한 학기 정도 얘기하면 대부분 설득이 됩니다. 네. 그게 이제 지금 말씀을 좀 거칠게 요약하면 음악이 하고 싶었냐 돈이 벌고 싶었냐 이거 같고 그게 그 음악가가 아니라 잘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모든 직업인들한테 비슷한 거일 것 같아요. 결국 뭐가 하고 싶었냐. 그 호로비츠라는 음악가가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하나의 콘서트가 끝나면 다음 할 일은
다음 할 일이 뭐일 것 같으세요? 콘서트가 끝나면? 저에게 정산을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이 이제 돈이 급한 것일 거고. 정산도 하는데요. 어, 나눠줘야지 돈 애들 한 거다. 현실 직업인으로서 제일 빨리 해줘야 돼요. 당연히 정산을 해야 되는데 뭐 뒤풀이를 갈 수도 있고 할 길이 많잖아요. 호로비츠가 그러더라고요. 다음 할 일은 다음 콘서트를 준비하는 거라고 합니다. 네 맞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제 음악을 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24살에 문단계의 슈퍼스타가 되겠다는 꿈을 내려놓고 글을 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이제 사인 연습 이런 걸 주로 했었는데요. 요새는 글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물어볼게요. 네. 그 문학계의 슈퍼스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희 같은 아까 얘기했죠. 뭐 차트 1위 뭐 몇 개인데. 그거를 안 그래도 누가 물어봤더라고요. 아. 무라카미 하루키가 미국의 어떤 대학교에 가서 강연을 하는데 네. 누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렇게 글을 잘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좋은 글을 쓰기 전에 먼저 좋은 인생을 살아라. 너무 뻔하잖아요, 그죠? 뻔하긴 하네요. 제가 저한테 노래 잘하려면 어떻게 되나요? 그 노래 일단 즐겁게 즐기라고라고 얘기하면 네. 좋은 글을 쓰려면 아무래도 슈퍼스타가 되겠다는 욕심을 내려놔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우리만 떠들었는데 저는 가장 외로운 순간이 아무 말도 안 하는 순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혹시 질문이나 뭐 나는 어떤 경위로 여기 오게 됐는데 어떤 감흥을 안고 간다 이런 소회를 들려주실 분 자유롭게 손들고 좀 나눔을 해볼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너무 긴장되기 때문에 어렵나요? 아니 생각보다 많이들 웃으셨어요. 사실 저는 이 행사를 준비하면서 이거 쉽지 않을 텐데라고 생각했는데 많이 우리 작가님과 오늘 공식적 행사를 처음 진행해 보는데 굉장히 독특하고 재밌네요. 대표로 이렇게 오늘 소회를 알려주시는데 네. 여러분의 소회도 좀 궁금합니다. 예. 한 두 분 정도만 용기 내서 말씀해 주시면 외로움이 사라집니다. 예. 없어요? 뒤에 있네요. 일단 박수 한번 드리면서 간단한 자기 소개와 함께 하고 싶은 대로 마이크 들 테니까 한번 부탁드립니다. 저는 금천구에서 초중고를 다 나오고 네. 쭉 살고 있는 김서정이라고 합니다. 하림님이 저희 동네에 사시는 거는 이렇게 들어서 알고 있었는데 소문이 났나요? 재밌네요. 네, 그리고요. 네. 이렇게 본 거는 처음인데 너무 좋았고 네. 노래를 잘하셔서인지 음향이 좋아서인지 되게 라이브 안 같았어요. 그래서 약간 라이브였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노래도 너무 좋았고 그리고 이렇게 재치 있으신 분인지 몰랐고 되게 열심히 사회자분이랑 하림님이랑 너무 티키타카도 잘 맞고 되게 즐거운 시간이었고 다행입니다. 노래도 되게 감동적이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소감을 잘게. 저희 두 번째 만났습니다. 예, 회의한다고 앞으로 하면 둘이 세트로 좀 다녀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약간 두려움이 있긴 합니다만 수위 조절 잘해가면서. 서정님은 제가 관객 사전 답변에서 굉장히 인상 깊게 읽었던 답변을 잘해주신 관객이신데 네. 또 말씀까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뭐라고 하셨는지 궁금하네요. 뭐 대표로 하나 읽어드릴까요? 말씀하신 김에 네. 서정님이 굉장히 외로움을 언제 느끼냐에 대해서 군중송의 고독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네. 온전히 혼자 있을 때보다 여럿이 있는데 외로울 때 외롭다고 아까 우리 했던 얘기죠. 그렇죠. 그게 더 네. 외롭다. 혹시 외롭다. 다른 분들도 감흥이나 네. 아까 앞에 네. 굉장히 이제 한 분이 말씀하시기 시작하니까 또 네. 나중에 이제 시간 모자라게 되더라고요. 아니 좋아요. 굉장히 행사가 잘 되고 있어요. 있어요. 네, 어디 사시는 누구신지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금천군 아니고 은평구에 사는데 오늘 전새벽 멀리서 오셨네요. 보려고 신청해서 감사합니다. 왔거든요. 네. 그래서 책도 사인 받으려고 슈퍼스타시네요. 좋습니다. 오, 박수 격하게 박수. 오, 사인 연습한 거 꿈을 이룬 것 같습니다. 네, 연습한 거 써먹으셔야 되겠네. 제가 그 말씀 드리려고 했습니다. 본인이 아니라고 생각해도 누군가에게는 슈퍼스타인 것 같아서. 우와, 맞아요. 저도 이런 팬 때문에 제가 노래를 계속 20년 넘게 했던 거기 때문에 아이고 오늘 앞으로 20년 넘게 마이크 건네길 잘했네. 너무 감사합니다. 소개 끝인가요? 네. 그렇군요.
또 계시대요? 앞에? 또 계시네요. 예. 행사가 좋은데요? 괜찮네요. 괜찮네. 예, 이게 사실 네 여기 네, 어디서 오신 네, 누구십니까? 저는 금천구에 30년째 거주 중이고요. 여기는 수상창고는 인디밴드 공연을 가끔 한 3-4번 와서 보고서 알게 됐는데 오늘 또 이렇게 하리님도 만나게 돼서 반가운 게 제가 많이 공감되는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사실은 제가 딸이 있는데 딸도 음악을 하고 있어요. 실용음악과를 졸업을 하고 근데 오늘 말씀해 주시는 그런 것들이 저한테 많이 와닿았고 또 딸도 좀 공황장애가 음악하면서 이런 부분이 좀 요 근래에 생겨가지고 제가 힘든데 저도 이거. 눈물 나올라 좀 엄마이니까는 좀 슬펐던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요즘은 또 이제 그런 옛날에는 뭐 정신과 하면은 뭐 막 요즘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요즘은 하림 괜찮습니다. 선생님도 그랬다니까는 그것도 네. 위안이 되고 해서 네. 오늘 여기에 참여를 참 잘했던 것 같아요. 아유. 네. 감사합니다. 그 이렇게 로컬 지역 커뮤니티를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 어떤 사람보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하고 있는 다른 사이드 프로젝트 굉장히 많지만 그러니까 이게 밖에서 잘하는 사람이 자기 집은 안 돌본다고 이 동네에서는 많이 안 했던 것 같아요. 금천 문화재단이랑 같이 일을 좀 했긴 했는데 그 동네에서 근데 이렇게 모이니까 굉장히 좋다는 느낌을 받고요. 오늘 첫 번째로 했지만 예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저나 주변 사람들이 또 그 지금 따님 얘기 들으니까 그냥 마음이 아픈데 이런 분들도 또 모셔서 같이 서로 이제 자조적인 이야기를 좀 나누고 할 수 있는 모임도 필요하다고 보네요. 예, 나중에 예, 따로 따님들을 뵐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공황장애를 정말 지겹게 싸웠던 사람으로서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덩달아 마음이 아픈데요. 조금 기분이 좋아지실지 모르겠으나 공황장애를 이겨내고 나면 정말 사람이 단단해집니다. 맞아요. 그 뒤로는 정말 아무렇지 않게 아무 거에도 눈 하나 깜짝 안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단단해지는 날이 올 테니까 같이 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른 이제 지원자가 없으면은 오늘은 노래를 한 곡 끝으로 청해 들으면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사실 굉장히 무거운 주제고 그 또 잘못 얘기하면 또 그냥 지루하고 뻔한 얘기가 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우리 작가님이 잘 날카롭게 진행을 해주셔가지고 잘 1시간 반이 알차게 지나간 것 같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그 마지막 말씀은 이 노래인데 행복하려는 노력 우리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 우리 과거 얘기도 했었고 미래 뭐 성공 얘기도 했었고 하는데 생각보다 우리가 기억하고 걱정해야 될 것들은 앞뒤로 며칠간의 일이래요. 대부분 그렇다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요즘에 우리 20대 우리 청년들이 벌이도 좀 안 좋고 하니까 너무 오늘만 소비하면서 사는 것 같아가지고 신문에 뭐 문제가 많다느니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그런 거 봤을 때 아니 그게 뭐가 어때서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이제 행복한 것을 이렇게 조사했을 때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상당히 가난하게 사는데 행복 지수가 높은 곳도 있고 북유럽 같은데 이렇게 좀 복지가 잘 된 높고 그리고 의외로 부탄 같은 그런 이렇게 정말 농사짓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 건 뭐냐면 비교가 일단 좀 적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모두 다 집중하는 바가 굉장히 내 가까운 데 있고 그것들로 인해서 만족을 계속 얻어가면서 지내서 그렇지 않나라는 그런 조사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뭐 크게 막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보다 작은 일이 자주 일어나는 게 더 행복하다 그러거든요. 그 작은 일은 보통 오늘 내에 일어나거나 내일 정도 있거나 어제 정도 있거나 그렇습니다. 뭐 한
1년 전에 큰 돈 번 거 지금 행복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오늘에 집중하면서 사는 그런 젊은 친구들이 결국 행복을 잘 잡을 수 있는 그런 본능적으로 그런 게 이제 올라온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무분별하게 소비하는 건 이제 지양해야 될 일이지만, 그래서 그거에 정신적으로 그게 잘못된 게 아니라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소풍이란 노래를 들려드릴 텐데, 이 노래는 아주 오랜 시간과 그리고 과거와 이런 것들이 있지만 결국 오늘이 선물 같다라는 아주 단순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그런 생각을 좀 많이 기억하시면서 연말 잘 보내시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소풍을 마지막 곡으로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로 가는 걸까? 흐르는 시간들은 이렇게 걷고 또 걷다 보면 알 수 있을까? 파도처럼 떠밀려 흘러가버린 날들, 언젠가 이 길의 끝에서 만나게 될까? 어쩌면 시간이라는 것은 영원할 수 없어서 기억이 아닌 내 가슴 속에 간직해야만 하는 걸 이제야 나는 알 것 같아. 이토록 눈부신 이 선물 같은 나의 오늘은 모두 꿈이었을까? 지나온 시간들은 나 혼자 두고 다들 먼 곳으로 사라진 걸까? 지우고 싶지 않은 소중한 그 얼굴도 또 그때처럼 다시 볼 수 있을까? 어쩌면 행복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을 때도 저 별처럼 우리 마음속에 항상 빛나고 있는 것 이제야 나는 알 것 같아. 이토록 눈부신 이 선물 같은 오늘을, 이 선물 같은 풍경을, 이 선물 같은 하루하루를 아름다웠다고 웃으며 말할 수 있길. 우리 다시 만날 그날에 모두 다시 만나 네. 예. 아까 박수의 총량은 같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예, 마지막은 좀 신나는 빠른 노래로 해서 해볼게요. 예, 더 이상 이렇게 많이 하면 잔소리 같기 때문에 노래를
빌리 조엘의 피아노맨을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t's 9 o'clock on a Saturday. The regular crowd shuffles in. There's an old man sitting next to me, making love to his tonic and gin. Says, "So can you play me a memory? Not really sure how it goes, but it's said it is sweet and I know we complete. When I was a younger man close. Da da la la, li li la la la, la la la, li li la la la. Sing us a song, you're a piano man. Sing us a song tonight. When you're moving the move for a melody, you got us feeling alright. Now John at the bar is a friend of mine. He gets me my drink for free, and he's quick with a joke, go to light up your smoke. But there's some place he rather be. This is bitter, we live, this is killing me. There's falling away from his way. But I'm sure that I could be a movie star if I could get out of this place. Da da la la, li li la la la, la la la, li li la la la. Sing us a song, you're a piano man. Sing us a song tonight. When you're moving the move for a melody, you got us feeling alright. 자, 진짜 마지막 곡으로 위로라는 노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롭다 말을 해봐요. 다 보여요. 그대 외로운 거. 힘들다 말해도 돼요. 괜찮아요. 바보 같지 않아요. 그대 맘 같지 않나요? 어떤 사람도 어떤 친구조차 애써 웃으려 말아요. 다 알아요. 다 그런 거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슬퍼도 울지 못한 채 살죠.
그대는 강하잖아요. 하지만 약하기도 하죠. 아무도 몰라줬겠죠. 그래서 더 많이 힘들었겠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슬퍼도 울지 못한 채 살죠. 눈물을 흘려요. 그대는 힘들 만큼 힘들었죠. 지금 울고 있나요? 뭘 그렇게 잡고 있나요? 흘려버려요. 그대의 가슴만은 고인 눈물. 손 올려 닦지 말아요. 그저 흘러갈 대로 멀리 떠나가도록. 그저 흘러갈 대로 멀리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감사합니다. 여기서 종료하겠습니다.